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엄청 시끄럽죠? 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일본에 와서 유리랑 녹음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또 과음 이슈로 유리네 집에서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리인에서 녹음을 못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쯤 돼서 그래도 그냥 나름 이번에 휴가를 못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공항의 분위기라도 좀 전달해보자 해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을 왜 왔냐면 배구 경기 한일전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러 왔고요. 오늘까지 경기를 보고 총 2개의 경기를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DP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유리네 집에 가기로 했는데 유리네 못 가고 유리랑 술만 먹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이슈로 유리랑은 녹음을 못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DP랑 녹음을 했어도 됐는데 같은 호텔을 쓰고 있었지만 둘 다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아, 못하겠어 해가지고 결국은 요걸 언제 그랬지? 작년에도 한번 그랬던가요? 어쨌든 저는 지금 공항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 요즘에 좀 정신도 없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2월 달에 그 표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대항전이고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고 국가대항전 선수권 대회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후쿠오카에서 경기를 했고 보통 한 해에 이제 3개 정도의 나라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후쿠오카랑 브라질에서 했나? 터키에서 했나? 하여튼 이렇게 3주 정도를 약간 텀을 두고 하는데, 작년에 후쿠오카에서 해서 거기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번에는 치바는 어디냐면 도쿄에서 가깝고 아마 도쿄 디즈니랜드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바라는 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온 김에 좀 일적으로 그리고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하면서 좀 놀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갑니다. 일정을 되게 짧게 와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못 올 위기였었는데 요거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티켓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추첨을 해서 당첨돼야 되는 티켓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한일전 경기가 있다 보니까 자국에서 열리는 일본 팀이랑 하는 경기는 티켓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경기니까 다른 나라끼리 하는 시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2, 3만 원 정도면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엄청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가격도 전부 다 다르고 꽤 비싸서 한 25만 원? 거의 2, 30만 원 정도 되는 좌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지 겨우겨우 구할 수 있는 티켓이었는데 세상에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저랑 DP랑 그리고 예전에 한번 배구 보러 같이 갔었던 한국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도 가신다고 해가지고 총 3장을 구매를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덜컥 되는 바람에 그게 2월인가? 3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에 바쁘기도 바쁘고 사실 저희 팀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뭐 놀러 가겠다고 어디를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취소가 아예 안 되는 티켓이고 막 그렇다 보니까 목, 금, 토일 일정으로 왔고요. 그리고 경기가 목요일이어서
뭐 전날 오거나 뭐 미리 오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냥 목요일에 와가지고 팀 원래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참여하고 그러고 있다가 목요일에 경기를 봤어요. 근데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치바에서 했던 경기는 승리한 경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비욘세에서 말했을 것 같지만 지금 한국 배구 자체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질 거라고 예상될 때, 그리고 질 때일수록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게 팬들의 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기면 대박이고 무조건 이기기를 응원하는데, 지면 또 지는 대로 그래도 그냥 결과로만 봤을 땐 스코어뿐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현장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같이 봤기 때문에 늘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어서 그래서 겸사겸사 와서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일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본이 거의 뭐 세계 톱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일본 배구가, 일본 워낙에 국가적으로도 되게 인기 많은 스포츠고 배구가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경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래 잘하는 것도 알았지만 진짜 경기도 잘했고, 그리고 저번에 배구 보러 왔을 때도 느낀 건데 상대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너무 막 요란하게 응원하고도 난리칠 거 아니에요? 난리치면서 응원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좀 적대적인 분위기라거나 그런 게 없어서 뭐 이기면 또 이긴 대로 서로 눈 마주치면은 축하해주고 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배구를 그렇게 해서 한일전을 재미있게 봤고요. 그래서 아주 짧기는 하지만 경기 중에 있었던 한일전의 어떤 열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음성을 조금 녹음했거든요. 또 주변에 대화 내용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골라서 가지고 가긴 했는데, 박박 소리 지르는 저의 어떤 목소리가 조금 듣기 싫으실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VNL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한일전의 열기를 잠시 느껴보시고 그리고 광고 듣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rve number 3, Johnny. 빠사! Nice spike! Great one by Daiha! 지금 한국은諦めておりません。侮るなかれチームコリア。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너무 신기했던 것이 제가 김연경 전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진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신기한 빅 이벤트였는데, 저희가 있는 호텔이 아마 약간 관계자분들, 선수들은 아니고 관계자분들이 많이 묵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호텔에서 연결된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연예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김희진 선수를 보거나 지나가다가 봐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거나 출퇴근길을 보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근데 너무 아무도 없는 그런 일본 빵집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망설이다가, 근데 이미 그 카페 앞에서 너무 망설여서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사를 안 해도 이상한 사람 수준으로 어떻게 막 디피 등짝을 치면서 야 어떻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희 한국에서 저희 대한민국 팀 응원하려 왔다고 그러면서 이름끼리 계시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몰라 존재 자체가 너무 죄송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제가 엉거주춤 서 있는 대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앉아 계신 상태로 일어나실 필요 없게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옆에 앉으시라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되게 일행인 척 하면서 사진 찍고 정말 빠르게 찍고 저희 바로 가보겠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죄송하다고 했나 몰라. 그냥 감사하다고 해도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은퇴를 하셔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서 리그에서 자주 보거나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고,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광속으로 사진을 찍고 이제 광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경기를 보러 갔다 왔고요. 뭐 경기는 이전에도 봤어서 일본에서 막 그런 분위기,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서브 때릴 때도 엄청 크게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 한번 터치할 때마다 뭐 한국 빠샤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조금 조용히 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코트로 넘어가면 관중이 거의 다 일본 팬인데도 거의 아무 소리가 안 나고 한국 코트로 넘어와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 볼을 때릴 때는 엄청 크게 좀 포효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간 적 있었는데 스포티파이 재팬 사무실을 갔다 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저번이 그때가 아마 작년일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스포티파이 재팬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름 한국의 팟캐스터다 해가지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스포티파이 재팬 직원분들이랑, 스포티파이 사무실이 진짜 너무 예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뭐 도시락 먹으면서 뭐 한국 팟캐스트는 어떠냐, 비욘세는 요즘에 잘 돼가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이미 저번에 갔을 때 조금 친해진 분들 계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스포티파이 재팬 사무실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놀러 가서 친해진 다음에 제 책을 사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제 책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의 일본어판 북토크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금 더 친해진 분들이 계셔서 연락했더니 우리 이번에 사무실 이사했는데 너무 예쁘다고, 사무실 와가지고 투어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셔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잠시만요. 조금 시끄러우니까는 기다려 볼게요. 아유, 또 누가 또 안 타셨네. 안 타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스터 누구를 찾고 계시네요.
아, 너무 개인정보 같아서 내가 자꾸 말을 해서 오디오를 섞어야겠어. 근데 어쨌든 저런 분이 비행기를 안 타셨다. 네, 빨리 21번 카운터로 이제 가주셔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때 같이 와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갔는데 이번에 DP도 같이 갔거든요. DP도 같이 방문하겠다 했는데 DP도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했었어서 영어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직원분들, 저희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었고 그래가지고 넷이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잘 갔다 왔고, 사무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면서도 와 진짜 멋지다 그랬는데, 본사가 스웨덴이라 그랬나? 하여튼 거기에서 전 세계 스포티파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같이 한대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의 시그니처 그런 인테리어 기준이 있고, 거기에 조금 일본스러운, 여기는 일본 사무실이니까 일본스러운 느낌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본식 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팝이나 음악, 팟캐스트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한국 가수들도 워낙에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 가수들 사인도 막 되게 많고, 이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잘 댕겨왔고요. 거기 보면 주요 사무실 행사 같은 게 막 나오는데 강아지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같이 만난 이제 친한 직원분도 강아지 둘을 키우시는데 강아지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놀고, 그리고 프라이드 기간에는 스포티파이 직원분들이 다 같이 도쿄에서 열리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도 같이 가시고, 뭐 사무실에서 드랙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아지 프렌들리,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뭐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갔었던 오피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팟캐스터 녹음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투어를 워낙에 많이 시켜보셨는지 가서 앉아봐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귀에 녹음하는 거 체험해 볼 수 있게 기계도 다 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사무실 잘 갔다가 나중에 식사 잘 하고 이제 잘 헤어졌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DP는 도쿄 타워 레코드 원래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LP판 같은 거 좋아한다고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가고 싶었던 옷 사고 싶은 브랜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또 DP가 저를 열심히 따라다녀줘가지고, 평소에 막 쇼핑하러 막 다니고 이러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가는 데마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하나씩 사서 쇼핑도 잘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가웠던 거는 투어스가 이제 일본 정식 데뷔를 하면서 나름대로 투어스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부야 같은 데 가도 막 이렇게 그 깃발처럼 그런 것도 달려있고, 타워 레코드 갔을 때도 지금 이제 일본 타워 레코드는 특히 시부야에 있는 제일 큰 지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예 K-팝 층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도 투어스가 일본 정식 데뷔한다고 되게 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투어스 팬분들이 이 기간에 일본에 오시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봤고요. 제가 원래 항상 일본에 올 때 배구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출장이 있거나 아니면 올 때마다 맨날 만나는 올리비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그 친구가 항상 이제 친정이 어머니가 일본 분이어서 항상 이렇게 오는데, 원래는 올 때마다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니까 이제 8살, 11살 애기들 데리고 오니까 저희끼리 뭐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더라도 좀 먹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예 도쿄까지 와주셔서 고향은 도쿄가 아니신데 애기들 봐줄 테니까 뭐 1차 먹다가 애들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애기들이랑 다 같이 이제 놀았는데 그 아들, 딸이랑 저랑 워낙 친하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너무 반가웠고, 만난 김에 이제 저랑 올리비아랑 유리랑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해가지고 같이 예약해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애기들 같이 걸어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좀 늦은 시간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먹었는데
원래 저희의 계획은 술을 먹다가 유리네 집이 가까우니까 유리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비욘세 녹음을 하고 그러고 호텔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술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또 친구들이랑 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침 6시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도쿄에서 가면 항상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늘 처음에는 야 어디서 만날까 해봤자 처음에는 1차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더라도 결국은 맨날 24시간 그냥 체인 술집 있잖아요. 별로 안 비싼 그런 데를 맨날 가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술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친구들이 한 6명 모였다가 애기들 집에 가고 그리고 올리비아는 다시 돌아와서 저희랑 합류해서 저희가 원래는 그 같은 그 건물에 살던 친구들 셋이서 엄청 친했는데 그 셋이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딱 셋만 남아가지고 아침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까지 술 먹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친구들끼리 술 먹고 이럴 때 막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막 이럴 때 그래 뭐 일어나자 하고 그냥 집에 오고 이러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랑 저는 오랜만에 놀러 와서 오랜만에 술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제 친구 올리비아는 또 엄마가 애를 봐주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얘들아 집에 가지 마라 우리 좀만 더 먹자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못 만난 채로 헤어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도 이미 얘네가 어떻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해외에 사니까 서로 근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친구들이 인스타 같은 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가 되게 좀 크게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할 나이가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거를 겪어서 그런지 우리 만약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거나 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꼭 말해주자. 내일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뭐 몇 달 동안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의식이 있을 때 꼭 알려주고 그거를 되게 좋은 인사로 하자. 걱정할까봐 막 말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성격들이지만 이번에 코로나 겪은 얘기를 서로 막 나누다가 그걸 도원결의처럼 막 맹세를 한 거예요. 얘들아 진짜 죽을 것 같은 얘기하자. 너무 술 먹고 새벽 4시에 할 만한 대화기는 한데 근데 정말 막 진심으로 우리 꼭 얘기해주자 알겠지 이러면서 오랜만에 막 셋 다 울고 눈물을 막 닦으면서 근데 그게 막 울고 한 명이 야 울지 마 왜 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 그래서 그걸 막 닦으면서 저도 그 친구한테 올리비아가 그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약간 한국이랑 뭐가 달라가지고 상담이랑 또 환자들 치료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런 거를 항상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 친구도 막 울고 이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중간에 친구가 결혼한 것도 그 엄청 친하게 지낸 셋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는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래서 막 굳이 막 너무 오라고 하는 게 좀 민폐인가 싶어서 연락도 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좋은 일은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꼭 얘기해주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연락 받을 때 와달라는 부담 주는 게 아닌 걸로 이해하고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춤으로 하면서 지내자. 하지만 꼭 얘기해주자. 이런 얘기를 새벽다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되게 기특하게 그렇게 해놓고서도 어떻게 집에 또 잘 가보겠다며 숙소까지 잘 가보겠다며 역까지 잘 가서 이렇게 갔고 나름대로 도쿄 시내 정도만 됐어도 제가 택시를 탔는데 도쿄에서 치바는 진짜 멀거든요. 거의 뭐 한 파주 일산 정도를 가는 느낌이에요. 서울로 치면 파주 일산도 서울에 안 사시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차로 가도 한 1시간? 그러니까
지하철로 가면은 더 걸리고 약간 그 정도의 거리여서 한국이었으면 뭐 1시간이 걸리거나 말거나 뭐 일산이거나 남양주거나 택시 탔는데 일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뭐 먹었는데 이것도 개이득이지 않나? 그냥 잘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야심차게 지하철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아침까지 술 먹은 다음에 첫 차를 탄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일단 에이 택시 타자 해서 탔는데 그걸 또 사기 전에 오늘 프랑스랑 한국 경기가 있어가지고 올리비아랑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고 애기들도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프랑스랑 한국 경기를 같이 보자는 얘기는 진작에 했었다가 그래도 또 기특하게 그 만취한 와중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티켓 발권기에서 티켓을 사야 된다. 그걸 또 안 까먹고 가서 잘 샀어요. 비틀비틀하면서 어떻게 잘 샀나 봐.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아 뭐야 일본어로 입력해야 되잖아 하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가 그냥 빨리 눌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티켓을 잘 사고 그게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라 내일 모레 만나자 그래 안녕 안녕 하면서 지하철 탔는데 전철도 시간 맞춰서 잘 탔는데 아침 6시에 탔는데 이제 한참 이렇게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8시 지하철 안에서 2시간이 지나갔는데 저는 이미 왔던 곳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은 계속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 사람들이 막 타 있어. 다들 약간 출근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타 있고 보니까는 다행히 막 생뚱맞은 막 엄청 먼 데로 가지는 않았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일단 내려가지고 어찌저찌 자판기에서 탄산 포도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먹으면서 죽지 않고 어떻게 잘 숙소까지 왔고요. DP도 나름대로 숙소 근처에서 되게 재미있는 술집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러냐 해서 저는 이제 아침에 돌아오고 DP도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 좋아 해가지고 이제 숙소와 역 근처에서 만나서 라면집에서 또 라면 하나를 때리고 정말 졸면서 라면을 때리고 너무 피곤하다. 졸면서 라면을 때리고 숙소에 다시 잘 돌아왔고요. 그래서 와서 막 자다가 깨다가 또 얘기하다가 막 그러고 있다가 오후 3시쯤에 또 한국이랑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한국이랑 불가리아 경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것도 뭐 갈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뭐 원래부터 갈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근처에 경기장이 있으니까 뭐 가면 좋겠다 했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는 그 기나긴 여행을 하고 한 10시 반쯤에 10시? 한 그쯤에 돌아와서 라면 하나 먹고 배는 부르지 막 이러니까 근데 오후 3시? 절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이렇게 졸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그냥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서 소리를 박박 지르면서 이제 응원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스키야키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스키야키가 이제 뭐냐면 샤브샤브랑 비슷한데 좀 더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간장 소스랑 조금 달달한 간장 소스에 이렇게 고기 계속 추가하면서 채소랑 고기 추가하면서 샤브샤브처럼 먹는 건데 날계란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각자 개인 접시에 날계란 푼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기랑 뭐 채소랑 이렇게 푹 담가서 먹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국인 입맛에는 무제한 정도는 또 먹어줘야 돼가지고 그거 먹고 그러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하나를 쪽쪽 빨면서 누가 봐도 어제 술 먹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저희가 원래는 숙소 근처에 가고 싶었던 술집 있었거든요. 근데 야 진짜 도저히 못 가겠다. 둘 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첫날 목요일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DP는 대전에서 버스를 타서 인천공항에서 왔으니까 거의 새벽 2, 3시에 출발했고 저도 거의 한 11시 자정쯤에 퇴근한 다음에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일본을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도 저랑 DP랑 둘이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어가지고 여러모로 너무 피곤했다. 경기 보면서 소리 박박 지르고 같이 경기 본 분이랑 1차 술 먹고 숙소에 와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난 다음에 저는 그 상태로 하루를 또 꼬박 세워서 술을 먹고 아침 10시 반 이래가지고 뭐 그 다음날은 거의 뭐 요양의 날처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오늘인데 저랑 그리고 DP랑
올리비아 그리고 올리비아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해서 프랑스랑 한국 경기를 같이 이제 응원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사실 애기들이니까 같은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응원하는데 이쪽은 프랑스 애기들이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막 응원하거나 할 때 그게 애기들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막 프랑스가 이겼으면 좋겠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9살짜리 이제 막내딸이 제가 들고 있는 그 태극기 클래퍼 있잖아요. 그 태극기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 나게 하는 응원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달라고 그러더니 계속 막 한국 태극기를 들고 응원을 해가지고 프랑스 응원 안 해? 그랬더니 한국을 응원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를 위해서 프랑스 어린이가 한국을 응원해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국가주의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이모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 이모를 너무 좋아하는 다정한 애기라서 그런 걸까 생각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애기들이 같이 다 응원해주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리고 그 올리비아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처음이었대요, 배구를 보는 게. 근데 같이 배구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보고 하니까 좀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결과는 어쨌든 프랑스가 이겼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프랑스 선수들 막 지나가는데 프랑스어로 말 걸어가지고 저희 뭐 프랑스 사람이에요, 뭐 응원하러 왔어요 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알차게 보냈습니다. 결국은 그거 끝나고 나서 같이 뭐 기념품이랄까 그냥 과자랑 뭐 맨날 가서 이제 사는 것들 좀 몇 개 사고,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너무 짧고 막 불같은 그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짧아지기는 했어도 사실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인 케이스였어서 같이 일하는 팀에도 너무 고마웠고, 같이 일하는 후배들도 없는데도 막 상황 공유도 해주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얘기해줘서 안심하고 잘 돌아다닐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힘으로 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있을 때 이 직전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비욘세에도 힘들다 소리 많이 하면서 녹음했던 것 같고, 주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도 친구들한테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뭐 요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일도 너무 정신이 없고 그렇지만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너네를 만나서 그런지 훨씬 더 너무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밀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학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를 비욘세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되게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결국은 인간은 다 중간중간에 반짝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반짝 이론이라고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왜냐면 그때 저희가 고3이었거든요. 고3 수험생이라 막 지쳤던 애들한테 너네 앞으로 살면서 지금 수능 치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지? 그러면서 수능 쳐서 만약에 너네 원하는 대학 가잖아? 그 입학하는 순간에 반짝 행복하고 그 뒤부터 또 뭔가 크게 행복한 일 없고 불행하다고 자꾸 느끼게 된다. 근데 그러다가 취업하면 또 반짝 행복하고 연애할 때 반짝 행복하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있는 반짝하는 순간이 돌아오니까 원래 다 그러고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는데, 약간 올해 저에게 가장 큰 반짝이 이번 여행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DP랑도 사실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뭐 카톡하고 얘기하고 친구들 단톡방에 같이 있고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얘기를 별로 많이 할 일도 많이 없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DP 입장에서도 그런 약간 출장 때문에 가는 거 말고 여행으로만 온 거는 6년 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너무 좀 좋은 여행이었다고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특히 DP는 일본에 여행으로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리비아가 프랑스에서 이제 친정 올 때 같이 합류하는 거 아니면은
북토크 할 때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이랑 올해 배구 보러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일본을 갈 거면 베트남이나 태국 약간 이렇게 좀 더 멀리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겸사겸사 사실 이번에도 뭐 만나는 사람 정해져 있고 관광이라고 할 일은 하나도 안 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여행 같았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스포티파이 재팬 와서 팟캐스트 룸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는 뭐 일본 팟캐스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비욘세는 이 다음에 뭐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일을 어떤 걸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야 행복할 땐 연락 안 해도 죽을 것 같으면 꼭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철없을 때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교환학생 생활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서 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긴 여름방학 같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뭐 각자 이제 자리도 잡고 각자 힘든 일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기들도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제 각자 여러 가지 기로에 있는 얘기들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20대에 만난 친구들이랑 30대에서도 만나고 40대에도 똑같이 항상 그 다인원이 만나는 것 자체도 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씩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저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만 만나고 있다 보니까 더 오래 못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요즘 그런 생각해, 나도 요즘에 건강이 좀 그래, 나도 요즘에 점점 소화가 안 돼, 그런 얘기들도 나누면서 어쨌거나 각자 생각은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쁘고, 그런 친구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재밌는 얘기하는 사이였다가 지금은 죽을 때 얘기하자라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조금 다른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야 최근에 내가 이렇게 애기처럼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 최근까지 내가 이렇게 대학생 때나 하던 짓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좀 결국은 여행이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청취자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누구랑 동행하는 여행이든 아니면 혼자 하는 여행이든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일상적인 생각을 일부러 할 필요 없는 시간들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바깥에 비행기 보면서 계속 이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되게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혼자 녹음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음질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지금 기분으로 막 좀 들뜬 기분으로 요런 느낌을 청취자분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활주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녹음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분 전환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랑 또 여행하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써니 셰프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하고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턴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뭐 홈스테이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족들 만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부산으로 안 가고 저희 집에서 좀 머무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매우 고맙게 이제 정원이도 같이 돌봐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중에 한 주는 써니 셰프가 같이 와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요즘에 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여행 갔다 오니까 기분은 어떤지, 또 부산에서 요즘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우리 귀요미 영규리 귀요미 영규리 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만나는 걸로 하고 저는 슬슬 마무리 해볼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인사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